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프링부트로 실무 상품 서비스를 구축하는 전 과정을 다루겠습니다. RESTpel API 설계부터 JPA 엔티티 설계, 오픈 API 문서화, 테스트 작성, 그리고 다커 컴포즈 배포까지 초급 개발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둘째, JPA 엔티티 설계와 검증 규칙을 구현합니다. 셋째, 리파저토리 계층으로 데이터 접근 로직을 분리합니다. 넷째, REST API 컨트롤러를 작성하여 CRUD 기능을 완성합니다. 다섯째, 오픈 API로 API 문서를 자동화합니다. 여섯째, 통합 테스트로 품질을 보장합니다. 일곱째, 다커 컴포즈로 배포 환경을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개발 팁을 정리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건물을 짓기 전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능 요구사항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정의합니다. 상품 CRUD API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기능 요구사항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정의합니다. 오픈 API 문서를 자동 생성하고 테스트 커버리지를 8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REST API 설계 원칙도 중요합니다. 리소스는 명사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HTTP 메서드로 동작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RESTpel API 설계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리소스는 명사 복수형으로 표현합니다. 프로덕트는 올바른 표현이고 프로덕트는 단수형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둘째, HTTP 메서드로 동작을 표현합니다. 포스트는 생성, GT은 조회, PUT은 수정, 딜리트는 삭제를 의미합니다. 셋째, 버전 관리를 고려합니다. API 경로에 V1을 포함하여 향후 변경 시 하위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I V1 프로덕트 형식을 사용하면 나중에 V2로 업그레이드할 때 기존 클라이언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품 엔티티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매핑되는 자바 객체입니다. JPA를 사용하면 SQL을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객체 지향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습니다. 엔티티 선언은 엔터티 어노테이션으로 시작합니다. 기본 키는 ID와 제너레이티드 밸류로 자동 생성되도록 설정합니다. 상품 정보를 표현하는 필드로는 네임, 프라이스, 스타 퀀터티가 필요합니다. 각 필드는 데이터베이스의 컬럼으로 매핑되며 JPA가 자동으로 테이블을 생성해줍니다. 이제 프로덕트 엔티티 클래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엔터티 어노테이션은 이 클래스가 JPA 엔티티임을 나타냅니다. ID 필드는 ID로 기본 키를 지정하고 제너레이티드 밸류로 자동 증가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제너레이션 타입 아이덴티티는 데이터베이스의 AUTO 인서러멘트 기능을 활용합니다. 네임은 상품명, 프라이스는 가격, 스타 퀀터티는 재고 수량을 나타냅니다. 게터와 세터는 람박의 게터, 세터 어노테이션으로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엔티티 정의만으로 JPA가 프로덕트 테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엔티티 레벨에서 검증 규칙을 정의합니다. 나트널은 필수 필드를 지정하여 널 값을 방지합니다. 사이즈는 문자열 길이를 제한합니다. 상품명은 최소 1자, 최대 100자로 설정하여 빈 문자열이나 지나치게 긴 이름을 방지합니다. 데서멜미는 숫자의 최소값을 검증합니다. 가격은 0원 이상, 재고는 공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음수값이 입력되면 자동으로 예외가 발생하여 잘못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제 엔티티 검증 어노테이션이 적용된 코드를 보겠습니다. 네임 필드에는 나트널과 사이즈가 함께 사용됩니다. 최소 1자, 최대 100자로 제한하여 적절한 길이의 상품명만 허용합니다. 프라이스 필드는 나트널과 데서멜민을 사용합니다.
0.00 이상의 값만 허용하여 음수 가격을 방지합니다. 스타 퀀터티도 마찬가지로 0 이상의 정수만 허용합니다. 이러한 검증 규칙은 데이터가 저장되기 전에 자동으로 시행됩니다. 규칙을 위반하면 메서드 아규먼트 나트 밸리드 익셉션이 발생하여 클라이언트의 400배드 리퀘스트가 반환됩니다. 리파저토리 계층은 데이터 접근 로직을 담당합니다. 스프링 데이터 JPA의 JPA 리파저터리를 상속하면 기본 CRUD 메서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세이브 메서드는 엔티티를 저장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파인드 바이 아이디는 기본 키로 조회하고 파인돌은 모든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딜리트 메서드는 엔티티를 삭제합니다. 이 모든 메서드를 구현하지 않아도 인터페이스만 선언하면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쿼리가 필요하면 메서드 이름으로 자동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덕트 리파저토리 인터페이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JPA 리파저터리를 상속하고 제네릭으로 프로덕트와 롱을 지정했습니다. 프로덕트는 엔티티 타입, 롱은 기본 키 타입입니다. 파인드 바이 네임 컨테이닝 메서드는 상품명에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상품을 검색합니다. 파인드 바이 프라이스 레스 댄 이퀄은 지정한 가격 이하의 상품을 조회합니다. 파인드 바이 스타 퀀터티 그레이터 댄은 최소 재고 수량 이상인 상품을 찾습니다. 이 모든 메서드는 구현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메서드 이름만으로 자동으로 쿼리가 생성됩니다. REST 컨트롤러는 HTTP 요청을 받아 서비스 로직을 호출하고 응답을 반환하는 계층입니다. REST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은 모든 메서드가 JSON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설정합니다. 리퀘스트 매핑은 기본 API 경로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API 프로덕트로 설정했습니다. 오토와이어드는 의존성 주입을 통해 프로덕트 리파저토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생성자 주입 방식이 더 권장되지만 간단한 예제에서는 필드 주입도 충분합니다. 프로덕트 컨트롤러 클래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REST 컨트롤러와 리퀘스트 매핑으로 API 프로덕트 경로의 REST 컨트롤러를 선언했습니다. 프로덕트 리파저토리를 오토와이어드로 주입받아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행합니다. getAll 프로덕트 메서드는 get 매핑으로 GET 요청을 처리합니다. 프로덕트 리파저토리 파인도를 호출하여 모든 상품을 조회하고 리스트 형태로 반환합니다. 스프링이 자동으로 JSON으로 변환하여 클라이언트에 전송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전체 상품 목록 조회 API가 완성됩니다. 상품 등록 API는 포스트 메서드로 새로운 상품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포스트 매핑 어노테이션으로 포스트 요청을 처리합니다. 리퀘스트 바디는 HTTP 요청 본문이 JSON을 자바 객체로 자동 변환합니다. 밸리드 어노테이션이 핵심입니다. 엔티티에 정의한 나트널, 사이즈, 데서멜밍 같은 검증 어노테이션을 자동으로 시행합니다. 검증에 실패하면 400배드 리퀘스트가 반환됩니다. 성공하면 200일 크리에이티드 상태 코드와 함께 저장된 상품 정보를 반환합니다. 상품 등록 API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에이 프로덕트 메서드는 포스트 매핑으로 포스트 요청을 받습니다. 파라미터로 밸리드와 리퀘스트 바디를 함께 사용하여 JSON을 프로덕트 객체로 변환하고 검증합니다. 프로덕트 리파저토리 세이브를 호출하여 상품을 저장합니다. 세이브 메서드는 저장된 엔티티를 반환하므로 세이브드 변수에 담습니다. 리스판스 엔터티 스테터스로 200일 크리에이티드 상태 코드를 설정하고 바디에 저장된 상품을 담아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는 생성된 상품의 아이디를 포함한 전체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조회와 수정 API도 REST 원칙을 따라 구현합니다. GET JPI 프로덕트 ID는 특정 상품의 상세 정보를 조회합니다. PUT JPI 프로덕트 ID는 해당 상품의 모든 필드를 업데이트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로 요청하면 404 not found를 반환하여 클라이언트가 오류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프셔넬을 사용하면 널 체크를 우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시에는 기존 아이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필드만 업데이트합니다. 조회 및 수정 API 구현 코드를 보겠습니다. getProduct 메서드는 패스베리어별로 URL의 아이디를 받습니다. find by id로 상품을 조회하면 optional이 반환됩니다. ref과 orelse를 사용하여 상품이 있으면 205K를, 없으면 404 not found를 반환합니다. update product 메서드는 먼저 exist by id로 상품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없으면 404를 반환하고 있으면 product set id로 기존 id를 설정한 뒤 save를 호출합니다. JPA는 id가 있으면 업데이트, 없으면 삽입을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오픈API 문서 자동화는 개발 생산성을 크게 높입니다. 스프링닥 오픈API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코드에서 자동으로 쇠거 UI 문서가 생성됩니다. 스프링닥 오픈어파이 스타터 웹음부 UI 의존성을 빌드, 그레이델에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쇠거 UI.html에 접속하면 모든 API 엔드포인트, 요청 파라미터, 응답 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퍼레이션과 API 리스판스 어노테이션으로 더 상세한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API 설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컨피겨레이션 어노테이션으로 설정 클래스를 선언합니다. 커스텀 오픈API 메서드에 빈을 붙여 오픈API 객체를 생성합니다. 인포 메서드로 API 문서의 제목, 버전, 설명을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상품 서비스 API, 버전 v1.0, 스프링부트 상품 관리 REST API로 정의했습니다. 이 설정 파일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전문적인 API 문서가 생성됩니다. 코드가 변경되면 문서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므로 별도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통합 테스트는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실제 동작을 검증합니다. 스프링부트 테스트 어노테이션으로 스프링 컨텍스트를 로드합니다. MacMVC를 사용하면 실제 HTTP 서버 없이도 컨트롤러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을 사용하면 각 테스트가 끝난 후 자동으로 롤백되어 데이터베이스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어서티퀄즈로 응답 상태 코드와 데이터를 검증합니다. 이러한 테스트 코드가 충분하면 리팩토링이나 기능 추가 시 기존 기능이 깨지지 않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 테스트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스프링부트 테스트와 오토 컨피겨 MacMVC로 테스트 환경을 설정합니다. MacMVC를 오토와이어드로 주입받아 HTTP 요청을 시뮬레이션합니다. 테스트 크리에이트 프로덕트 메서드는 상품 생성 API를 테스트합니다. MacMVC 퍼포엄으로 포스트 요청을 보내고 컨텐트 타입으로 JSON 형식을 지정합니다. 컨텐트에 실제 JSON 데이터를 넣습니다. nexpect로 응답을 검증합니다. 스테터스 is created는 201 상태 코드를, JSON 패스는 응답 JS1의 네임 필드가 노트북인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실제 HTTP 요청과 응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커 컴포즈는 여러 컨테이너를 함께 실행하는 환경을 쉽게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다커필로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를 빌드하고 다커 컴포즈 YML로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애플리케이션과 포스트그로SQL을 함께 실행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환경 변수로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를 주입하여 코드 변경 없이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로컬 개발 환경부터 운영 환경까지 동일한 구성으로 실행할 수 있어 환경 차이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커 컴포즈 설정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전 3.8로 다커 컴포즈 버전을 지정합니다. 서비스 섹션에 F과 DB 두 개의 서비스를 정의했습니다. F는 현재 디렉토리에 다커필로 빌드하고 8080 포트를 호스트에 노출합니다. 인바이런먼트로 sprinddddsrcr를 설정하여 DB 서비스에 연결합니다. 디펜즈 존으로 DB가 먼저 시작되도록 보장합니다. DB 서비스는 포스트그레이즈 15 이미지를 사용하고 POSTGRSDB, POSTGRSOSR, POSTGRS 패스워드를 환경 변수로 설정합니다.
다커 컴포즈업 명령어 하나로 전체 환경이 실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개발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API 버전 관리는 API v1 프로덕트 형식을 사용하여 향후 변경 시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세요. 둘째, 예외 처리는 골뱅이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로 전역 예외 핸들러를 만들어 일관된 오류 응답을 제공하세요. 셋째, 페이지네이션은 페이저벨을 사용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세요. 넷째, 로깅은 SLF4J와 라그백을 활용하여 요청과 응답을 기록하세요. 이러한 팁들은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과할 수 있지만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필수가 됩니다. 지금까지 스프링부트로 상품 서비스를 구축하는 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요구사항 정의부터 엔티티 설계, 리파저토리와 컨트롤러 구현, 오픈 API 문서화, 통합 테스트, 그리고 다커 컴포즈 배포까지 모든 단계를 다루었습니다. 이 과정을 직접 실습하면서 레스트펠 API 설계 원칙과 스프링부트의 강력한 기능들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실무에서 마주할 다양한 상황에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